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아주 화려한 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AI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식민주의의 얼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인공지능, AI. 이제는 정말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산업, 경제, 사회, 뭐 하나 빠짐없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21세기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AI가 우리한테 약속하는 미래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OECD 같은 곳에서는요, AI 덕분에 새로운 암 치료법도 나오고 세계 경제가 막 성장하고 심지어 빈곤이나 불평등 같은 아주 오래된 문제들까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꿈의 기술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눈부신 기술혁명을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화려함 뒤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정말 없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숨겨진 엔진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의 이면, 그 물리적인 대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쓰는 AI 서비스 있잖아요. 그 뒤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가 쓰이고 있어요. 그냥 검색창에 질문 하나 딱 입력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열을 내뿜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보세요. 불과 몇 년 뒤인 2028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의 무려 12%를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울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2%요? 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의 주범이 바로 AI라는 겁니다. AI 혁명이 지구에 청구하는 이 환경 비용,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에너지 얘기는 이쯤 하고 이번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려면 누군가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한마디로 가르쳐야 하잖아요. 과연 그 일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령 노동자들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무대 뒤편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기계지능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데이터 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AI가 유해한 컨텐츠를 스스로 걸러내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폭력적이고 끔찍한 이미지들을 하루 종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가 시간당 $2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라벨링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AI 개발자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힘들고 지루한 반복 작업을 결국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그 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된 육체 노동, 그리고 정신 노동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걸 보면 AI 공급망 안에 얼마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엘리트 연구원이 AI를 설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간당 $2도 못 받으면서 그 AI를 훈련시키는 노동자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I 산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환경 파괴 문제랑 노동 착취 문제가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AI 기술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는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는 두 개의 기둥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희생의 논리를 설명하는 네크로 스트라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AI 시대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크로 스트라티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글로벌 엘리트들의 풍요를 위해서 AI 기술이 특정 지역의 생태계와 사람들을 희생해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누군가의 땅과 삶을 그냥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식민주의가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이 희생의 논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데이터 센터의 환경 부담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죠? 또 글로벌 사우트 지역의 노동 착취에 시스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심지어 훈련 데이터의 59%가 영어에만 쏠려 있어서 다른 문화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바로 누군가를 희생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이 시스템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AI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즉 거버넌스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
과연 누구를 위한 미래가 될까요? 지금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 치열한 싸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갈래길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AI의 방향을 정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거버넌스 구조는 소수의 선진국이랑 거대 IT 기업들이 꽉 쥐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네크로스트라티피케이션, 즉 그 희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권력 불균형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 위험이 아주 큽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그냥 기술적인 해결책 몇 개 내놓거나 땜질식 처방을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AI는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고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